시작해 볼게요. 오늘 2주차고요. 오늘은 낭독하기 전 준비 사항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음 일단은 독서 소감을 먼저 나눠 볼 건데요. 어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하긴 했어요. 제가 근데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쪼끔 같이 해 보고 제가 조절해 볼게요. 1장 가끔 서툰 나에게 제가 읽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순서가 맞지는 않아요. 가끔 서툰 나에게 이제 즐거운 놀이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근데 낭독을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 이 낭독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아 주자. 요런 문장이 나와요. 근데 마음에서 마음으로라는 파트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은 모자라도 넘쳐도 스스로 부끄럽다. 공감의 언어로 호응하며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들의 말은 더 깊고 풍성해질 것이다. 보면은 요즘에 뭐 MBTI로 자기는 I다. 뭐 낯을 많이 가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저는 사실 말이 좀 넘치는 편이라서 그거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부끄러워하려고는 이제 안 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 말을 좀 더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낭독이 도움이 됐어요. 사실 진짜로. 실제로 도움이 됐고요. 치유의 소리는 정호 님이 읽어 볼게요. 음소거 해 주세요, 정호 님. 치유의 소리.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활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낭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낭독으로 자유를 느꼈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어 이제 성우님들마다 수업 방식이 다 다른데요. 우리 성우님은 1대1로 수업을 이제 하시면서 개인에 맞게 수업을 해 주시면서 전체가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저는 낭독의 정서를 담아야 된다는 걸 몰랐고 이제 낭독을 배우면서 선생님께서 계속 그 분위기, 정서를 담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감성을 더해서 입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미 상상을 쪼끔 해야 돼요. 그 그려지는 그림을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자꾸 느끼려고 해야 되거든요, 또 그 작가의 마음을. 어 그래서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하는데 한 5 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낭독을 하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위로를 받았다. 상처를 씻어냈다.'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감정에 직면하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그냥 몰랐는데 낭독을 지금 6 개월 배운 다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서툰 나에게는 용수 님이 읽어 볼게요. 네, 가끔 서툰 나에게 나는 마음이 지칠 때면
소리를 내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소리가 스며든다. 의지할 곳 없어 외로울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입술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한다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낭독은 취미인 경우가 많고, 근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낭독 봉사 때문에 수업을 배운 거라서 낭독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책 연습을 계속하고 가서 녹음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수업을 받고 숙제를 하고, 그러니까 좀 여유를 느낄 새는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몰입이 됐어요. 연습할 때도 녹음할 때도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할 때도. 근데 그 몰입의 순간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 장에서는 진짜 내가 마음이 지칠 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도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가 낭독을 하면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책 읽어 보셨으니까 아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낭독으로 좋아지는 목소리는 제가 읽어 볼게요. 발음이나 발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꾸준히 낭독을 하면 이전보다 소리가 더 좋아진다. 낭독을 하면 음의 높낮이, 발음, 울림을 감지하게 되고 더 좋게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발음이 좋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긴다. 목소리의 느낌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낭독을 하면 어떻게 해야 글쓴이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리의 감정과 정서를 싣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지금 오타가 좀 있네요. 제가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 사실 물론 이제 발성 같은 것도 배우고 연습도 하긴 했는데 막 진짜 열심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좀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낭독을 6 개월 동안 꾸준히 한 거잖아요. 특히나 그중에 3 개월은 책 한 권을 녹음하느라고 강제로 낭독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발성이 좋아졌어요. 그냥 제가 느껴요. 그냥 예전하고 발성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 열심히만 하면.' 그건 일단 제가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연습을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잘 되겠죠. 여기는 소리 공부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좋아지는 거를 제가 다각도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과 같이. 근데 이제 낭독이 기본이 돼요. 왜냐면 낭독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는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낭독은 그냥 책을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글쓴이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 저는 사실 이 고민을 제가 해본 적은 없고 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계속 그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는 아마 배우지 않은 글도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우면 들리는 소리, 정호 님 읽어 주세요. 누우면 들리는 소리. 누워서 책을 읽노라면 편하기도 하고 몸이 소리내는 법을 자연스럽게 깨친다는 장점도 있다. 자기 목소리의 고유의 색을 찾고 소리의 공명을 싣고 싶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 있을 때에는 가슴에 머물러 있던 호흡도 저절로 배까지 확장된다. 배와 가슴이 함께 불룩불룩 움직이며 의도하지 않아도 복식 호흡을 하게 된다. 몸통의 깊은 곳까지 들고 나는 호흡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깊고 길어서 소리를 멀리까지 이끌고 간다.
혹시 누워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워서 책 읽어보신 분. 네, 저는 있습니다. 아, 네. 어땠어요, 정원님? 어, 저는 이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이제 바른 자세로 이제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누워서 읽으면 좋은 게 이제 몸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발음이나 이런 거를 막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한마디로 진짜로 누워서 만화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책을 읽으니까 소리가 되게 편안하게 나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사실 이렇게 막 배와 가슴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 관찰하거나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냥 누워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쨌든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몸의 편안함 때문에 소리가 좀 더 잘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 저는 사실 누워서 책 그냥, 그러니까 소리 안 내고 누워서 읽어본 적은 있는데, 누워서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이거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초반일 때 책 녹음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뭐 다양한 시도를 못 해봤는데, 저희 반 선생님 중에 이거 누워서 하는 것도 막 해보고 막 여러 가지로 해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 해주시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볼게요. 누워서 하는 거 여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용수님 읽어주세요. 걷고, 읽고, 웃고. 걷다 보면 긴장감이 해소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걸으며 소리를 뱉으며 자연스럽게 몸이 리듬을 찾고 호흡도 여유를 찾는다. 걸으며 낭독을 하면 내가 읽는 글에 따라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한다. 어떨 땐 잠시 멈춰서서 글의 내용을 되새겨 보기도 한다. 움직이는 몸은 소리와 조응하며 서로 호흡을 맞춰간다. 소리에 리듬이 생기고 강약과 보저가 생긴다. 줄줄줄 국어책 읽듯이 낭독하던 사람도 한결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게 된다. 이 나에게 낭독이라는 책은 그 서혜정 성우님이 낭독 수업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많이 적으셨기 때문에 저는 걸으면서 낭독하는 거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도 우리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할 때 혹시 여유가 되시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쉼이 있는 낭독, 한두 번 낭독을 한다고 해서 내면이 회복되거나 기쁨이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다. 글을 읽으며 진지하게 텍스트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내어 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휴식을 가지며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지치면 쉬어가면 된다. 아니, 오타가 진짜 너무 많은데요. 오늘 이게 한번 확인을 안 했더니. 어, 일단 그 아직 뭐 지칠 때까지 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낭독하면 뭐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낭독하면 발성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그 뭐지? 피부로 느낀 게 5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려도 된다는 생각하시고 너무 힘들 때는 쉬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책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